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장중에 조금 주도 테마, 안 그래도 쿠팡 상장으로 이제 뉴욕 증시, 쿠팡이 또 나름 그 상장가, 공모가 대비해서 갭이 뜨고 시작하면서 좀 상승을 크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마켓컬리, 연내 뉴욕 증시 상장 검토, 요런 이슈로 또 새로운 테마가, 근데 이제 또 관련 종목들이 좀 겹치는 애들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는데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하는 영상이고, 그리고 재료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거를 조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마켓컬리 연내 뉴욕 증시 상장 검토 요런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엄청 크게 줬죠. 상한가가 지금 4종목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시간에 지금 하나가 깨지긴 한 것 같은데, 마켓컬리가 쿠팡에 이어서 올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아침 이제 대표가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이제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가치는 지금 조금 1조 살짝 안 되는, 기업 가치는 살짝 좀 아쉽죠. 1조 안 되는. 그리고서 뭐 영역은 식품 분야인데 그거에 그대로 집중을 할 상황이다, 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됐고, 지금 일단 이 뉴스만 봤을 때 재료 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뚜렷한 건 없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쿠팡이 처음 상장했을 때 얘기가 이런 식으로, 연내 처음에 쿠팡은 나스닥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아니라 처음 찌라시는 나스닥 상장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방이 뉴욕 나스닥 상장 요 찌라시로 요 때부터 이렇게 상장을 했죠.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좀 붙었던 게 3월 중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다. 나스닥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여기서 상승을 2월 10일날 상승을 할 때는 갑자기 3월에 상장한다. 딱 못 받고 이때부터 딱딱딱 대신에 이제 뉴욕 증시로 바뀌어서, 그래서 결국 성공적으로 좀 상장을 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쿠팡이 좀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뉴욕 증시 상장한다고 하니까 좀 테마가 도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오늘 삼성출판사도 이런 분위기로 같이 엮이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뉴욕 증시 상장, 뭐 뉴욕 증시뿐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에도 상장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은 보통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상장 엮여 있으면은, 혹은 자회사가 뭐 상장한다 이런 것도 괜찮게 움직이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일단은 쿠팡이 대박을 쳐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기는 하죠.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ECS 오늘 뭐 관련 종목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뉴스들 그냥 몇 개 그냥 참고용인데, ECS, 마켓컬리 얘는 나스닥 진출로 써있네요. 방금 뉴욕 증시 대부분 뉴스는 뉴욕 증시거든요. 근데 얘는 나스닥이라고 써있네요. 여하튼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비스 콜센터 ECS는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의 서비스 콜센터를 구축했던 이력으로 갔다가, 그리고 미국 상장 기대감 SK 네트워크스는 뭐 이제 지분 한 2점 몇 프로 정도 연관이 돼 있고, 뭐 이런 뉴스들. 자, 그래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일단 보면은 오늘 일단 흥국 F&B가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2등주가 KC피드입니다. 그래서 흥국 F&B는 간편식 사업 주축으로 갔다가 이제 장사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마켓컬리를 통해서 판매 중인, 그래서 흥국 F&B는 쿠팡에도 간편식으로 엮어서 움직였었죠.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식품 관련주 움직일 때도 얘도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KC피드는 최근에 좀 뭐 계란 좀 없어가지고 이때 살짝 움직였고,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에서 좀 꼴등주 같은 느낌, 3, 4등주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계란 관련주 신제품을 마켓컬리, 쿠팡이랑 신세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업체로 관련주로 엮었고, ECS 방금 보신 것처럼 서비스 콜센터 구축
이력했던 게 이력이 부각이 됐어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의 투자 이력, 이제 그 투자 뭐 이름이 뭐뭐뭐 D였는데 거기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미래에셋 투자 벤처도 한 달이 슬쩍 껴넣어가지고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마켓컬리 투자 이력 이게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는 마켓컬리 이제 초창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50억 정도 투자를 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어소프트는 옛날에 마켓컬리 관련 움찔움찔 했을 때 지어소프트가 올랐었거든요. 얘는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업체예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배송업체들이 마켓컬리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가 BGF가 엮여있던 회사인데 더네이처? 뭐 좀 화장품 이름 같은 그런 업체들,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업체 운영을 한다는 점, 그래서 마켓컬리의 좀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올랐던 종목이고, 팜스코는 자체 브랜드 하이포크를 마켓컬리에 납품 중. 그리고 SK네트워크스는 마켓컬리 지분 2%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2.4%인가? 그리고 태경케미칼, 얘는 좀 최근에 많이 봤죠. 콜드체인도 움직였었고, 쿠팡 이런 거, 드라이아이스, 마켓컬리 등 신선식품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갔다가 같이 엮어서 오른 점. 그리고 우양은 얘도 간편식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몇 종목은 간편식이에요. 대부분 마켓컬리 자체가 식품 판매 요거다 보니까 대부분 간편식이 좀 껴있습니다. 밑에 뭐 팜스토리, 디딤, 푸드나무, 얘네들은 오늘 부각은 안 됐는데 얘네도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양은 마켓컬리 통해서 신선식품 납품, 그리고서 팜스토리, 얘는 최근 그 곡물 이거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했던 애죠. 근데 육가공 업체이고, 마켓컬리 입점 요것도, 여기서 디딤도 간편식이에요. 근데 얘는 아직 입점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입점 논의 중이다. 간편식. 그러니까 얘도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푸드나무는 상장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이제 맛있다 막 이런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 않을까. 그 브랜드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관련해서 상품들 마켓컬리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장을 했던 애들이 일단은 요 2명인데, 요 2개는 지금 보면은 마켓컬리 그 물품 판매하는 그런 애들이 이슈가 됐죠. 그리고 지분 투자하는 애들. 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종목들 군을 보면은 이 종목들이 대부분은 간편식이나 무언가 식품 관련, 당연한 거겠죠. 마켓컬리가 이제 식품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쿠팡처럼 뭐 배달업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하긴 합니다. 새벽 배송 이런 거.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일단 식품 업체라는 점, 이런 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일단 상한가 흥국 F&B가 제일 빠르게 그냥 9시 38분부터 깔끔하게 닫고 있죠. 한 번도 안 풀렸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대금도 안 터지는 모습, 이런 거는 일단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얘는 상장을 한 지 조금 기간이 한 5, 6년 되긴 했는데, 이 앞에 구간은 사실 대금이 안 터져가지고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안 그래도 요런 바닥권, 이게 코로나 그 3월달 비대면 식품 엮이면서 이때부터 돌파가 나왔었거든요. 쭉 하면서 식품주로 움찔움찔하고서 이번에는 쿠팡 관련주들로, 그래서 좀 여리저리 식품 관련해서 재료를 좀 갈아타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 차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차트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저항이 계속 있었던, 특히 이 구간 저항이 엄청 많았죠. 이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 이런 건 좋아요. 대신에 대금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여기서 오늘 한 차라리 더 터져줬으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대장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일찍 가서 대금이 안 터진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차트는 뭐 그냥 정배열로 쭉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뭐 앞에 사실 매물대가 막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KC피드는 2등주로 얘도 상한가를 좀 여러 번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2시쯤에 안착을 하면서 한 번도 안 풀리는 모습. 그래서 안철수 테마도 타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그 계란 파동, 계란 그 공급 부족 이런 걸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 자리는 좀 괜찮지 않나. 안 그래도 요런 앞에 있던 저항들, 그 다음 구간은 여기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 저항이 좀 대금 터졌던 저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삼키면서 3,000원 라운드 피겨도 돌파해준 모습, 이런 건 좀 좋지 않나. 대신에 이제 다음 저항은 요런 앞 구간에 또 대금이 터졌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로도 좀 엮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조금 산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지 저항이 조금 공존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돌파해 주려면 대금이 좀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오늘 2등주죠. 자, 그리고 ECS는 저는 이제 얘는 조금은 딱 차트 자리가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꺼려지는 자리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코로나 관련, 얘가 뭘로 움직였었더라? 그 음압병신인가요? 얘가? 지금 얘가 뭘로 움직였던 앤데, ECS 좀 가물가물하네요. 코로나 관련주들 좀 테마가 이제 좀 지난지 돼가지고. 하여튼 얘가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설거지 자리, 그런 자리이긴 하죠. 그러면서 오늘 대금도 사실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에 좀 특성이 있는데, 이날이 1월달이네요. 요런 움직임 한 번 올리고 확 밀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도 그렇고 이 종목이 살짝 이런 양아치 같은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 말에 대해서 어제 공부용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종목의 끼, 종목의 패턴이 보통 나중에 또 따라가는데 이런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좀 꾸역꾸역 결국 닿기는 했는데, 하여튼 일봉 자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런 모습 있었던 점,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저는 사실 얘는 좀 살짝 안 땡기는 게 콜센터 구축,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콜센터 구축으로 갔다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식품 판매 업체 상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식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좀 세지 않을까. 자,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분 엮어서, 그래서 얘는 신규 상장 이제 한지 한 2, 3년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자리의 장점은 앞에 매물대가 없다는 점, 단점은 너도 나도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눈치 게임 시작되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4등주로 시간에는 살짝 깨지는 모습,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얘는 상한가를 아예 닿지도 못했죠. 그래서 DSC도 뭐 재료 자체는 이제 기준 초창기에 좀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투자사예요, 투자사. 네, 여기저기 좀 엮이긴 하는데 최근 차트 자리가 그래도 요 앞에서 공방이 있었던 이런 구간들을 좀 넘어준 거는 좋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등수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일봉 좀 길게 했더니 이 앞에 저항 같은 것도 조금 존재는 하네요. 하여튼 일단 등수에서 조금 밀리는 건 아쉽지 않나. 근데 사실 얘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ECS 이런 애들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차트 관점으로만 보면. 자, 그리고 서울식품이 껴있는데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지금 왜 엮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아침에는 쿠팡 상장 이슈로 반짝하더니 그 뒤에는 이제 식품주들이 움직이니까 얘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예전부터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끼는 좋아요. 끼는 좋은데 일단은 서울식품이 요런 거 흥국 F&B부터 해가지고 뭐 식품 관련주로 좀 살짝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쿠팡 이슈로 최근에 거의 몇 배 해먹은 자리죠.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차트 자리상 뭐 이런 저항이 많았던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일봉을 좀 확대했을 때 100원, 200원짜리가 지금 최소한 2배, 3배 높이 올라와 있는 가격대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간에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런 자리가 좀 높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태경 케미칼은 이제 저점 깨고서 이 구간에선 콜드 체인으로 여러 번 해먹고, 여기도 콜드 체인이었죠. 드라이 아이스 그걸로 해먹고 저점 깨고 살살 밀리더니 이번에는 마켓컬리 이슈를 슬쩍 엮으면서 드라이 아이스 공급이라는 게 좀 방면이 넓죠. 그런 걸로 살짝 올라왔는데 드라이 아이스 공급 이슈는 오늘 뭐 대금도 일단 터진 느낌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좀 팔아먹기 위해서 세운 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에 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었죠. 그거 대비해서 오늘 터진 거는 좀 너무 적다 보니까 차라리 이 뒤에서 또 한 뭐 2천억 3천억 터지면은 그때는 좀 뭐 추세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지 않나. 자, 그리고 지어소프트는 예전 이 구간 이런 곳에서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로 갔다가 얘가 좀 대장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과거에 그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상한가 움직이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 대금 좀 많이 터졌죠. 얘는 이제 오아시스 회사가 실적이 좀 잘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종목이 움직임이 좀 우상향을 작년 코로나 있을 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거든요. 진짜 5천원짜리가 지금 4배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뭐 급등으로 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오던 종목인데, 아무튼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하고 지지 잘해주고 반등 주고 깼지만 이건 지수 때문에 깬 거니까 또 바로 반등을 주는 모습, 이런 건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마켓컬리랑 엮인 건 아니고 라이벌 구도 이런 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근데 과거에는 마켓컬리 대장주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조금 여백이 있는 그런 재료 측면이지 않나. 얘는 좀 밑으로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우양 간편식 관련주죠. 그래서 얘도 과거에 코로나 비대면 식품 이런 거 움직였을 때 들썩들썩였던, 지금 12월 달에 흥국 FM이랑 같이 움직였던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우양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편식 꽤나 좀 익숙한 거를 좀 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간 모습. 그래서 얘는 신규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앞에 대금 2천억이 붙어있죠.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대금도 좀 많이 붙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엮여 있는데 얘가 오늘 약했죠. 아무래도 시총이 무거워서 1.3조예요. SK 네트워크스 우가 있나? 아, 있네요. 우가 좀 더 오르긴 했네요. 역시 시총 때문인지 얘가 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우 종목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건드리기는 두렵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얘가 막 크게 움직이거나 뭐 그럴 그 시총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뒤로 좀 빼두는 게 어떨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팜스코 돼지 육가공 업체로 갔다가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평상시에는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좀 막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돈육 이런 애들 움직일 때 좀 꼴등주 느낌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9,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저항 부근 이런 거 앞두면은 종목은 보통 요 부근에서 공방이 좀 이뤄져요. 어쩔 수 없는 게 만원 라운드 피겨에 올라가면은 이제 틱틱이 하시는 분들이 막 대거 생성되고
그리고 그 호가당 그 매물이 좀 들이차기 시작합니다. 10,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래가지고 쉽게 그 저항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아마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팜스토리랑 디딤, 푸드나무 등등, 오늘 얘네들이 세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장에서 그 부각이 안 되지 않았나. 근데 얘네들도 그 마켓컬리 관련 입점해가지고 부품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 테마가 좀 길어진다면은 얘네들도 좀 순환매 개념으로 한 번씩 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차트 자리는 푸드나무랑 디딤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래도 시장에서 좀 잠잠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는 자리 같아요. 일봉 자리로는. 대신에 부각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크겠죠. 이제 푸드나무는 사모펀드가 좀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은 보이네요. 그리고 팜스토리는 최근 곡물 관련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런 자리 제가 선 그어놨던 거 좀 지지를 잘 해주긴 했네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튀어주는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올라와 놓고 곡물 이슈 좀 잠잠하다가 다른 재료 엮을 거 있으면 또 엮어서 한번 튈 때가 있거든요. 왜? 시장에서 관심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살짝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바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조금 봐주지 않을까. 오늘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관련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 자, 내용을 보면은 연내 뉴욕 증시 상장 검토예요. 즉 일정 같은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검토죠. 그래서 이 테마가 쿠팡 상장 이슈로 갔다가 뭐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이 안 정해졌고 막말로 갔다가 상장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난 것도 아니에요. 검토하다가 캔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점은 조금 있지 않나. 항상 이런 상장 일정은 나오고서 매매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4종목이나 나온 거는 일단은 쿠팡 위력 때문이지 않을까. 쿠팡이 앞에서 쿠팡 관련주들이 거하게 해먹은 걸 보고 있었고, 오늘 상장을 했는데 오늘 쿠팡이 또 상장 그 공모가 대비해서 40% 정도인가 상승 마감을 했죠. 갭 더 뜨고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이력, 특히 최근에 이렇게 해먹었던 모습들을 시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얘네들 파동 거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지금 쿠팡 상장이 오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쿠팡 관련주들에 대한 그 흥분도, 기대감, 사람들이 봤으니까 야 막 삼성한가 가고 난리 났네, 이거를 봤으니까 그 보고서 쿠팡 상장이 또 뉴욕에서 대박을 쳤는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오늘 얘기가 나온 거라서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대신에 상장 일정 같은 거 조금 확인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도 처음에 이런 얘기였어요. 나스닥 상장 검토 중이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3월 중에 나스닥 상장을 할 예정이다 라는 찌라시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2월 돼가지고 이제 3월에 뉴욕 증시로 상장한다, 얘기가 이렇게 3개 단계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검토, 가능성 이런 식으로 찌라시성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상장을 3월쯤에 할 거다. 그 다음이 뉴욕 증시에서 3월 상장이다. 이렇게 3단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검토 중이라는 거, 즉 확정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일정이라도 좀 나오면 좋지만 일정 같은 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주들을 모아두시되, 얘네가 뭐 진짜로 상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뭐 지금 당장 나오면 좋겠지만 일정이 뭐 반년 후일 수도 있고 뭐 하반기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가서 또 관련해서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쯤에 슬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뭐 한 지금 6월이라고 치면은 한 8월쯤에 뉴욕 증시에 마켓컬리 상장을 할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관련주들 정리해놨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시즌에서 대장을 했던 애들이
그때 가서 또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쿠팡 관련주들도 똑같았죠. 동방 첫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서도 시세 시원하게 당겨줬습니다. KCTC는 이 뒤에서 좀 뒤에서 대장을 했었고, 예, KTH 얘도 요 앞에서 상한가 거의 3방,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당겨주는 모습.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붙은 애들이 뭐 서울식품 이런 애들이 좀 갑자기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번 대장을 했던 애들이 그 뒤에도 완전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대장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관련 주들 이런 거는 조금 정리해 둘 수 있지 않을까. 자, 여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쉬세요.